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기억나십니까? 거기에서 키팅 선생님의 대부분의 대사가 명언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곱씹게 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제군들,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 하지만 시와 아름다움,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이야.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어느샌가 일상이 건조하게 갈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우리 한 번쯤은 뒤돌아서서 우리의 팍팍한 일상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사느라 신경 쓰지 못했던 내 마음 속에 찰랑찰랑거렸던 시와 낭만, 사랑 같은 영롱함이 아직 모두 남아있는지를 말입니다. 시를 잊은 그대에게로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적셨던 정재찬 교수가 새로운 시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인생에 대한 14가지 주제에 어울리는 시들과 더불어서 말이지요.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펴낸 곳은 인플루엔셜입니다. 여러 리뷰어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 책은 달리기 하듯 빠르게 읽지 말라고 합니다. 이 책은 시집이 아닙니다. 마치 이 시는 이렇게 느껴보는 게 어때? 아마도 이 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감성 깊은 친구의 해설서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오롯이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고단한 어깨를 보듬는 14가지 인생 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밥벌이, 돌봄, 배움, 사랑, 관계, 건강, 소유 등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에 대하여 시에서 길어낸 지혜와 깊은 성찰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요즘 시 잘 안 읽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작정하고 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읽겠습니다. 오늘은 딴짓하지 말고 진짜 우리 잃어버렸던 감성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듣는 사랑 노래.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만들 때의 일입니다. 문학 학원 마지막 단원의 끝자리를 어떤 작품으로 장식할까 고민이 깊었습니다. 여기까지 견뎌온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도 되고 기왕이면 학년 말의 겨울 분위기에도 어울릴 만한 시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무리 뒤적거려도 도무지 마땅한 게 눈에 띄질 않았거든요. 이럴 땐 잠시 손을 놓아야죠.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려니 나도 모르게 입에서 공기 반 노래 반이 섞여 나옵니다. 그때 유레카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거다. 옛사랑. 이문세 노래, 이형훈 작사 작곡.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가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빛,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나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마음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나는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눈 내리면 들판의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시가 꼭 시여야 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요즘에야 대중가요가 교과서에 실리는 일이 그다지 신선할 것도 못 되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문학 교과서의 마지막을 대중가요로 장식한다는 것이 흐뭇하고 통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 노래냐고요? 노랫말이 시적이잖아요. 눈 내리는 겨울이잖아요. 많은 이가 좋아하는 사랑 노래. 워낙 인기가 많았던 명곡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 고등학생들에게 저 노래가 알맞다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 같으면 박효신의 야생화를 골랐을 겁니다. 시대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아무래도 옛사랑의 가사는 10대의 정서를 넘어서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사실 조금 부끄러워집니다. 자기가 좋아한다고 그 노래를 교과서에 실은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저는 저 노래의 제목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사랑도 그 흔한 짝사랑도 아닌 옛사랑이라니. 첫사랑이나 짝사랑 노래는 주로 과거의 아픈 기억조차 행복했던 순간으로 간직하려는 유아적 태도가 드러나는 반면 옛사랑이라는 제목에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아쉬움과 회한을 아프지만 기억 속에서 떠나보내려는 성숙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목의 방점은 사랑이 아니라 옛에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지나간 것, 돌이킬 수 없는 것, 그것을 알지만 가끔은 어찌할 수 없는 그리움. 그 앞에서 울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노랫말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가 울었답니다. 남들이 모르게가 아니라 남들도 모르게라니. 아마 자신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움은 어느 날 문득 몰려오는 것이니까요. 느닷없이 퍼붓는 눈처럼 말이죠. 그런 날은 몸도 마음도 서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어둠이 내려오고 가로등불이 들어올 때쯤이면 깨닫게 됩니다. 가슴이 왜 먹먹해 오는 건지, 무엇이 가슴에 사무치는 것인지. 그제야 비로소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주인공의 이름, 눈 내리는 광화문 거리를 함께했던 바로 그 옛사랑의 이름을 가슴에서 꺼내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껴서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후드득 무너지고 맙니다. 후회가 밀려오고 화가 나고 눈물이 흐릅니다. 아프지 않은 것처럼 꽤나 잘 지내온 것 같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마음에 두겠노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리라고. 그게 뭐 잘못이냐고. 맞습니다. 생각 말자고 다짐하고 기억 속에 묻어두려고 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집착이고 구속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 자유는 마치 졸업장과도 같은 성숙의 표상이지요. 자유로운 성인이기에 그는 더 이상 서성이지 않아도 됩니다. 발걸음을 돌려 옛사랑과 함께했던 그날처럼 그 길, 눈 내리는 광화문 거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과연 어땠을까요? 그는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흰 눈에 덮여가는 광화문 거리와 하늘 높이 올라가는 하얀 눈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요. 눈 오는 겨울밤, 광화문 빌딩숲 사이를 걸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눈은 하염없이 내리고 눈은 또 자꾸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옛사랑처럼 말입니다. 그 추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에 이러한 반전이 살짝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마음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에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인정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지요. 지겨워질 만큼 사랑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바람이나 권태기 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공허함이나 부질없음에 대한 한탄에 가까울 것입니다. 공소함보다 차라리 쓸쓸함이 나아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사랑보다 고독을 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경이 너무 오래 지속될 때, 그래서 내 마음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칠 때, 이 노래의 주인공은 지난 겨울 눈 녹은 자리를 다시 찾아가듯이 보입니다. 푸른 잎새 위에 영원히 존재하는 옛사랑을 꺼내보려고 말이죠.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니라면 옛사랑 또한 지겨울 때가 있음도 인정해야 옳습니다. 옛사랑이란 가지 않은 길과도 같으니까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빛나 보일 따름이죠. 그것은 또 다른 구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려고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마음에 두겠노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듬해 봄까지 그리워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고요. 이렇게 보면 사랑은 자유와 구속 사이의 줄다리기 같습니다. 발견하고 길들이고 어둠이 되다. 자유와 구속을 오가는 사랑의 존재론에 관해 고전적인 해답을 구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어린 왕자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시작해보지요.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니? 어린 왕자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자칫하면 잊기 쉬운 거야. 그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니? 나에게 있어서 너는 지금 수많은 소년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러므로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리고 너도 역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있어서 나는 수많은 여우들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된단다.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서로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된다.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게 사랑이다.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 대번에 떠오르는 시가 있죠? 네, 김춘수의 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바로 그 시. 여우였다면 그 시를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네가 나를 길들여 준다면 내 삶은 햇살처럼 밝아질 거야. 다른 모든 발소리와 구별되는 하나의 발소리를 갖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발소리는 나를 땅속으로 숨게 하지만 너의 발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자, 봐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그러니까 나에게 밀은 소용없는 식물이야.
밀밭을 봐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그런데 너의 머리카락이 금빛이잖아. 네가 나를 길들여 준다면 정말 멋질 거야. 황금빛 밀을 보면 너가 생각날 테니까. 그리고 나는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좋아하게 되겠지. 이러한 연애시를 쓴다는 건 정말 여우 같은 짓입니다. 너로 인해서 너의 발자국 소리는 물론 아무 의미도 없던 황금빛 밀밭과 그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마저 좋아하게 될 거란 것 아닙니까? 너의 발소리가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테고, 그렇게 너가 나를 길들여준 덕에 지난날 그토록 어둡고 지루하던 내 삶이 햇살처럼 밝아질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나의 금빛 머리카락 때문에 황금빛 밀밭을 볼 때마다 그대는 나를 생각하고, 분홍색 좋아하는 그대를 위해서 나는 내 금발머리를 핑크색으로 염색하려 드는 게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주 유치해집니다. 아기가 방식거려 준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들도 온갖 유치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죠. 이럴 때는 아기가 오히려 부모님을 길들이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상대의 마음에 들고자 상대가 길들이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라면 사랑은 그 자체로 과잉입니다. 안 해보던 일도 하게 만들고 머뭇거리던 선을 가뿐히 넘어서게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금화 터널을 지나며 강형철. 매연이 눌러붙은 타일이 새까맣다. 너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그 곁에 보고 싶다 썼고, 나는 정차된 좌석버스 창너머로 너의 눈빛을 보고 있다. 손가락이 까매질수록 환해지던 너의 마음. 사랑은 숯검댕이일 때에만 환해지는가? 스쳐 지나온 교회 앞, 죽은 나무 몸통을 넘어 분수처럼 펼쳐지는 능소화, 환한 자리. 시인은 좌석버스를 타고 서울의 한 터널, 금화터널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매연으로 가득한 터널, 그 매연의 찌꺼기들이 눌러붙은 새까매진 타일 위에 하얗게 빛나는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개가 보고 싶다는, 낙서라 해야 할지 광고라 해야 할지 모를 아무튼 빛나는 음각화입니다. 그 아무개가 누구인지 지나가는 행인이 알 턱이 없습니다만, 그 목적어 아무개를 사랑하는 이, 바로 저 문장에 감추어진 주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이는 오직 한 사람, 바로 그 아무개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무개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 금화터널을 지나다니는 사람이겠지요. 오다 가다 어쩌다 한 번은 저 문장을 보게 되겠지요. 그리고 웃음 짓겠지요. 아무개 씨의 바로 그 행복한 순간을 위해 금화터널에서 저렇듯 유치하고 창피하기 쉬운 작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일을 시인은 창 너머로 바라봅니다. 숯검댕처럼 손가락이 까매진 그래피티 아티스트 같은 한 친구를 말입니다. 숯은 희생과 소생의 상징입니다. 버스 타고 스쳐 지나온 교회가 그렇고, 저 환한 능소화 또는 죽은 나무 몸통 덕에 피어났던 겁니다. 모든 사랑은 숭고합니다. 당신을 생각하는 분량만큼. 어린 왕자와 헤어지면서 여우는 사랑의 비밀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이제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그건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너의 장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꽃을 위해 기울인 시간 때문이야. 내가 내 꽃을 위해 기울인 시간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그 말을 기억하기 위해 되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리고 있어. 하지만 너는 잊지 말아야 해. 내가 길들인 것들에 대해서 영원히 책임을 져야 해. 너는 너의 장미를 책임져야 해. 책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사랑을 책임이라고 부를 때 많은 이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부당하게도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낡고 늙은 이데올로기처럼 말이죠. 그러고 보면 참 알 수 없는 게 사람이고 또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해놓고 우리는 자유로우면 구속을 원하고 구속되면 또 자유를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관계가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구속을 의미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구속되어 사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나 성인이 되면 자립하고 싶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제 집에서 나갈 거야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자립은 없습니다. 아무 의존 관계가 없는 삶은 없기 때문이죠. 이때의 자립이란 부모라는 특정한 구속 관계로부터 벗어나되 자기가 독립적으로 다른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구속을 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자유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A라는 구속을 택했다면 그것은 A 아닌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택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진리에 구속된다는 것은 거짓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구속되어 다른 선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한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구속될 것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사랑입니다. 선택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구속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길들이고 길들여질 충분한 시간을 기울여서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서로 생각하고 생각하며 사모하고 사모해서 계약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결혼 축가 대신 나눠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론, 허형만. 사랑이란 생각의 분량이다. 출렁이 돼 넘치지 않는 생각의 바다. 눈부신 생각의 산맥. 슬플 땐 한없이 깊어지는 생각의 우물. 행복할 땐 꽃잎처럼 전율하는 생각의 나무. 사랑이란 비어있는 영혼을 채우는 것이다. 오늘도 저물녘 창가에 앉아 새 별을 기다리는 사람아. 새 별이 반짝이면 조용히 꿈꾸는 사람아. 우리말 역사에서 사랑하다와 생각하다가 원래 한 뜻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사랑이란 우리말의 어원은 확정된 바가 없는데 생각하여 헤아리다 라는 뜻의 사량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으니 아마도 시인은 내친김에 사량을 생각의 분량으로 풀어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걸 모르더라도 사랑이란 생각의 분량이다 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생각한다는 것일 테니까요. 많이 사랑하는 건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고, 많이 생각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테지요. 오랜 세월 끊임없이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입니다. 너의 장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꽃을 위해 기울인 시간 때문이야 라는 여우의 말이 바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다는 생각하다와 같은 동사입니다. 순간의 어떤 열정, 눈 멀고 귀가 먼 어떤 상태적인 형용사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열렬히 생각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지만 그 생각이 바다와 같이 넓더라도 출렁이 돼 넘쳐서는 안 됩니다. 절제와 충만이 함께하는 생각의 바다여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눈부신 산맥과도 같고 그러다가 슬플 때에는 우물처럼 한없이 깊어지기도 하고 행복의 절정을 맛볼 때에는 바르르 떠는 꽃잎처럼 전율도 해보는 것이 사랑이지요. 요컨대 그대의 생각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사랑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빈 영혼을 무엇으로 채운단 말입니까? 마음을 비웠다라는 말을 저는 잘 안 믿는 편입니다. 마음이 잘 비워지질 않더라고요. 마음은, 영혼은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데 무엇으로 채울까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선한 것, 얼마나 귀한 것,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으로 채울까? 그러한 것들로 채워진 삶은 행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란 비어있는 영혼을 그대의 생각으로, 그대와 함께한 생각의 바다와 산맥과 우물과 나무로 채우는 것이라고 말이죠. 저물녘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새 별을 보면서 조용히 꿈꾸는 그대 생각으로 나의 비어있는 영혼을 채우노니 사랑은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책임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생각하고 함께 해온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에게는 나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부당한 억압이나 고통스러운 책무가 아니라 아름다운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이니까요. 자유롭고 아름다운 구속이니까요. 오랜 시간 서로 길들이고 인내하고 생각하며 책임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인해, 그대를 위해 내 스스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니까요. 마침 신형철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훌륭한 시를 읽을 때 우리는 바로 그러한 기분이 된다. 훌륭한 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나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다는군요. 물론 그걸 아는 분들은 대개 이미 꽤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을 길들여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시가 만들어줄 겁니다. 시가 얼마나 여우 같은데요.